자, 오늘은 이제 3차 세계대전 엔드게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5년, 이제 시작입니다. 언제쯤, 아시아 전쟁 언제 터지나요? 전쟁 기우제 지내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정세를 잘 모르고 계신 겁니다, 지금.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그 시나리오대로. 크게 봤을 때. 코리아 2.0은 전쟁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셋이 되려면 평시 상황에서 안 돼요. 평상시 상황에서는. 그게 뭐 법적으로든 뭐 이런 것들이 뭐 일부 법들이 뭐 개헌이 돼가지고 좀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던 그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사실상 이제 지금의 구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될 수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전쟁 상황에서는 가능하죠. 전쟁 상황에서는. 한번 이제 초기화가 된 뒤에 다시 재건이 되면서 그때는 가능해지겠죠. 대신에 많은 인구 감축이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VOA에서 한국어 서비스 방송과 웹 서비스, 소셜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는데 VOA에서는 사실상 이제 모든 것들 다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VOA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을 다 한 것 같고, 뭘 어떤 걸 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작년에 CIA에서 북한과 중국과 이란에 대한 이 언어들, 요원들, 모집에 대한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 딱 이제 올라왔죠. 이게 지금 역사상 이렇게 올라온 적이 거의 드물었어요,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나고 나서 올라온 적은 있는데, 이게 올라온 적이 없었는데 10월 2일 날에 올라왔죠. 10월 2일에 이란어랑 여기 보시면은 중국어랑 이란어랑 그리고 과거에 이 요원 모집글이 올라온 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러시아어로 올라왔죠. 상대 측에로부터. 그래서 일단 세계대전 구조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요. 그냥 북중러 vs 한미일로 가는 겁니다. 북중러 vs 한미일. 여기 있다가 뭐 대만도 같이 갈 거겠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올라온 시기를 10월 2일 날 올라왔는데 그만큼 좀 이제 급박하게 돌아간다라는 신호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VOA에서도 유일한 이 레거시 미디어와는 다르게 국제 정세를 투명하게 전달을 해주는 VOA에서도 10월 7일부터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죠. 보이는 라디오 방송 이렇게 해가지고 정세를 계속해서 연설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정은부터 해가지고 김정은 이때부터 그쵸. 그러니까 시기가 좀 맞지 않습니까? 한 5일 뒤에 보이는 라디오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북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전달을 했고 이미 많은 시간을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VOA에서는 사실 많은 시간 준 것 같아요. 전달한 역할들 끝난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어떤 암호를 뭐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막 다이나믹하게 구원자와 뭐 이제 메시아가 등장해서 한국의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을 다 해결을 해줄 것이다를 기대를 하신다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 해결은 같이 가는 거예요. 국가 단위로. 그게 전쟁입니다. 같이 가는 게 전쟁이에요.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초기화는 되고 자유는 얻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구조로 갔을 때는 지금은 이제 마블 영화의 인피니트 워 엔드게임으로 가고 있다. 엔드게임으로 가고 있고 모든 영웅들이 나오기 전에요. 일단은 영웅들이 모습을 감추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타노스 부대 타노스 굳이 따지면 이 세계관에서 타노스는요 사실 추구하는 이 캐릭터가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영화가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닐 거예요. 이게 이 감독들의 의도들이 어떤 건지 세계관들이 어떤 건지 잘 보셔야 되는데 그냥 재밌구나 하고 넘길 영화가 아니에요. 타노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마블 영화에서 매일같이 저희에게 알려주는 게 한 끄트머리쯤에 한번 영화 한번 보시면은 아이언맨이 됐던 뭐가 됐던
지구의 뭐 어떠한 땡땡, 지구의 환경 오염, 지구의 뭐 식량 부족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 세계관의 완성체가 된 게 바로 이제 타노스예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걸 해결을 해주겠다. 타노스가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주의 생명체가 너무 많아서 자원이 부족해진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에 흩어진 인피니트 스톤을 모아가지고 이 건틀릿 있죠? 인피니트 건틀릿 이걸 모아가지고요 한 번에 이 건틀릿의 인피니티 스톤이 다 모이면 이걸 딱 이제 딸깍만 딱 해버리면 50%가 제거가 된다라고 이제 이 세계관에 또 이제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는 과정들이 마블 시리즈로 계속 됐다가 거의 다 모으고 나서 다 모은 뒤에 인피니티 워 이거를 막으려고 엔드게임으로 다들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히어로들이죠. 히어로들. 캡틴 아메리카부터 해가지고 아이언맨부터 토르부터 뭐 앤트맨부터 다 모여가지고 타노스는 막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그 타노스가 누구냐? 실제로 타노스가 누구냐? 그게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중국. 실제로 중국이라는 그 나라의 이 성장 배후는 어떻게 보면 블랙캣 세력들이 막대하게 성장을 서포트를 해서 키워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로 가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배상금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게 뒤로 가기 해가지고 몰락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많이 알려줄 겁니다.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실제로는 많이 알려줄 거예요. 이제는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 준비는 7년 전부터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야금야금 미국채 팔아가지고 금을 계속 모으기도 했고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군사훈련들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받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했던 기간처럼 전시경제로 돌리듯이 이렇게 부동산이 망하던가 말던가, 신경 안 쓰고 군사 물자들이나 아니면 드론 개발이나 이런 것들 계속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피날레로 만들었던 게 작년에는 이제 군사기지, 펜타곤 규모의 군사기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2027년에 완공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과연 미국이 완공될 때까지 기다려줄까요? 그 전에 그렇게 할까요? 싸움이 날까요? 확실한 거는 그 기지까지 지어져 버리면 너무 커지니까 제가 볼 땐 그 전에 터질 것 같습니다. 그게 2025년입니다. 그래서 이 타노스의 세계관은 지금 코너로 몰리고 있는 중국의 상황과 비슷하다. 중국은 지금 이제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인데 이 발톱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그래도 이제 첫 번째로 2020년에는 우한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퍼졌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부정선거도 관여도 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뭐 흰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승인을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기면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평화와 금융시장을 추구하고 있는 골든에이지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막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전쟁이 더 커지고 금융시장이 붕괴되고 하는 것들이 아시아권에서 전쟁이 나면 그게 스노우볼로 딱 굴러가는 거예요. 식량난에다가 뭐 도시봉쇄에다가 새로운 바이러스에다가 이런 것들이 전쟁 하나 터지면 그게 나머지가 이제 스노우볼처럼 굴러가가지고 뒤따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세계관에서도 알려주는 게 엔드게임은 2019년에 나왔잖아요. 이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코로나 터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행이 된 거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텀으로 봤을 때는 올해 터집니다. 올해 터지고, 이 세계관에서 이 아이언맨이 어쨌든 저희가 좀 익숙한, 영웅이잖아요. 아이언맨이 희생을 해요. 아이언맨이. 희생을 해가지고 본인이 목숨을, 또 이제 희생을 해서, 막지는 못합니다. 막지는 못하고요. 우주를 구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50%는 사라집니다. 50%는. 그러니까 희생해서 먼저 이렇게 죽기는 하는데 그래도 나머지 인류가 다 죽는 것들은 막아요. 이게 50% 정도만 사라집니다. 그 희생할 아이언맨이 누굴까? 딱 보이죠?
희생할 곳이 누굴까? 이게 희생할 곳이 지금 샌드백으로 되고 있는 지금 한국입니다, 지금. 방패는 일본이고, 이제 그 전략적인 그런 것들 지원하는 건 미국이고, 샌드백은 한국이에요. 지금 구조가 그렇다니까요. 중국을 박살내버리겠다, 그런, 중국을 쫓아내겠다, 그렇게는 하는데, 그 전쟁, 분쟁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여기가 그냥 아시아에서 이제 그 최전선인데, 마지막 남아있는 그냥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여기가. 그러면 최후의 전투를 할 수 있는 게 한반도란 말이죠,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게 끝나고, 인피니트 워가 끝나고 나서요, 완벽히, 이거는 그거구나, 인피니트 워구나. 엔드게임이 끝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바로 이제 뉴 월드입니다. 뉴 월드 오더. 2021년 3월 19일에 나오죠.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뉴 월드 오더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오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세계관이. 딱 지금 흐름대로 가면은 3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재정비되는 과정에서 구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 질서가 세워지는 시기가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물어보시면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이제 아시아입니다. 이제 아시아예요, 아시아. 특히나 이제 한국과 중국입니다. 리브 더 월드의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세계대전의 원인이 한국과 코리아, 중국. 중국이다. 코리아나 차이나라고 하는데 지금 얽매여 있는 게 부정선거는 한국이고 이 코로나는 중국이고 같이 물귀신처럼 같이 엮여 있고요. 그게 엮여서 분리가 되냐 아니면은 같이 엮여서 흡수가 되냐 그 상황을 두고서 한반도 통일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게 2025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위험합니다를 그래도 좀 깨어있는 이제 애국보수 분들에게 애국자 분들에게 미리 알려준 거고요. 다이나믹한 큰 반전을 기대를 하지 마세요. 이제는 남아있는 건 군사전밖에 없거든요. 군사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을 거였으면 사실 뭐 이미 지나간 얘기긴 한데 막을 확률이 좀 힘들죠. 힘든 게 기존에 원래였으면 시민혁명이 일어났으면은 그것도 질서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시민혁명이 일어난다는 건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니까 그 상황에서 개입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겠죠. 근데 그건 넘어갔습니다. 시민혁명 없어요. 한국엔 없을 거고. 그럼 두 번째로는 또 질서가 무너지는 건 전쟁 상황일 때 또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때 또 개입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전시 상황일 때 특수부대원들이 비밀 작전 부대원들이 아마 그 명단의 리스트들은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제거는 되겠죠. 근데 하지만 전쟁은 전쟁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져야지만 이게 일거에 척결이 되는 사이즈였는데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남아있는 상황은 전쟁밖에 없다. 그러면 평시 때는 없나요? 복귀하셔가지고 뭐 그런 것들 하나씩 이제 바꿔버리고서 다 이제 망가진 기관들 고치고서 이런 것들 불가능한 거예요. 한국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미국도 지금 반발이 되게 심한데 한국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국은 그걸 두기도 전에 두고서 아마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러면 상대를 압박하면 되겠죠. 상대는 최후의 플랜으로 인피니트 워, 이제 엔드게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엔드게임을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거를 엔드게임 빨리 시작하라고 압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엔드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도.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딱 이제 4가지예요. 예전이었으면 뭐 독감 바이러스 새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나오고 경제 대공황 오고 막 전쟁 나고 이렇게 순서대로 갔는데 이번에는 4가지가 한 번에 옵니다. 4가지가. 그러니까 전쟁도 오고 전쟁이 와버리면 경제 대공황이 오고 기근이 오고 식량난 부족해지고 생명으로부터 위태로워지고 이런 게 한 번에 다 같이 와요 이제. 거기다가 새로운 독감 바이러스 나와버리면 도시봉쇄 해버려가지고 더 까다롭고.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어려운 건 뭐냐, 2020년에는
바이러스와 hin신, 거리두기에서 끝난 거일 수도 있어요. 대신에 양적 완화라는 버블장을 한번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들이 다 붕괴되는 것들을 경험을 할 겁니다. 붕괴가 이제 전쟁 하나 딱 나버리면 그게 연쇄적으로 아시아권에서 전쟁 나면 그게 다 스노우볼처럼 굴러가는 겁니다. 지금이 다 그런 상황만 남겨져 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차라리 긍정 회로를 이렇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것들만 보다가 갑자기 훅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냉정하게 이제 전쟁밖에 안 남았으니까 냉정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입니다. 이미 그리고 중국에서의 전쟁 준비는요, 갑자기 막 준비된 게 아니에요. 7년 전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야금야금 준비를 하다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금 같은 것들도 대거 모은 게 22년도 러시아 경제 제재 받는 거 보고서 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 준비는 최후의 플랜으로, 중국이 전쟁 준비는 최후의 플랜인데, 초안전의 마지막 최후의 플랜이면서 그냥 마지막 Z 플랜인데, 그거는 실행되겠죠. 시기가 문제일 뿐. 근데 저는 올해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뭐 비자 같은 것들도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들도 그렇고, 애시당초에 한반도를 포기를 했으면 그런 것들 안 하겠죠. 그냥 철수하고. 근데 참 구조가 골 때린 게, 한 50% 정도 적화 통일된 상태에서는 뭔가 쇼부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냥 90%까지 된 상태에서 이러니까 상대도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은 뭐냐면 상대도 포기 안 하고 이거를 포기하게끔 만들려고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오고, 미국이. 그러면 이제 이걸 두고서 한반도 신냉전 체제에서 한반도 영토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분쟁 지역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정학적인 이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시당초에 이 한국의 성장 자체가 이 블랙햇 세력들이 다 서포트해서 밀어주고 성장을 해준 거예요. 이게 팩트가. 이 자산 성장 자체가 이게 왜 이렇게 북한이랑 다르게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 자본의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그 세력들이 다 밀어준 거예요. 원래 아니었으면은 베트남이랑 이렇게 유사하게 비슷하게 갈 수도 있었는데, 사실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뤄냈던 대통령이 결국에는 박정희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도 이렇게 좀 추구를 하면서 월남전 참가를 했던 대신에 서포트 많이 받아가지고 경제 성장,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이뤄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힘이 좀 커지다 보니까 이제 핵도 무장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외국인들이나 이런 것들도 못 들어오게끔 막고서 이렇게 견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시기에 의문의 암살을 당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자유의지가 사라진 건 그때부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블랙햇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서포트와 성장을 일궈냈기 때문에 모든 권한과 통치는 이 블랙햇 세력들의 의지대로 간다. 만약에 어차피 한국을 이렇게 키워놨었는데, 예를 들어 화이트캣 세력들에게 이것들을,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분들 다 이제 구축을 해놨는데 그대로 뺏길 것 같으면 그걸 두고서 그냥 엔드게임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전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장을 해놓고서 이렇게 키워놨는데 인프라들을 그대로 이제 상대 쪽에게 지분만 딱 뺏기는 상황이 될 거면, 어차피 그렇게 될 거면 한국에다가 공매도 쳐버리고 엔드게임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엔드게임 트리거가 누가 될지 딱 보이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복잡한 건데, 너무 단순하고 너무 심플하게 뭐 데프콘이 실행돼가지고 뭐 일거에 척결, 이거는 사실 시민혁명이 1월달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거는 시민혁명이 나타나는 거는 질서가 붕괴되는 거잖아요. 질서가. 그러면 그때는 투입되기가 쉬운데, 지금 평시 상황이기 때문에 질서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질서가 붕괴되는 거는 전쟁밖에 없다. 전쟁 카드밖에. 그러니까 좀 냉정한 앞으로 다가오는 현실들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엔드게임으로 가는 건데, 중국의 최종적인 플랜은 한반도는 일단 옵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엄청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3분의 1만 남는다라는 게 저는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변 국가들 미얀마부터 해가지고 그쪽 나라들은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그냥 그걸 그냥 두고서 나갈 생각을 안 하잖아요. 대만 침공은 페이크예요, 페이크. 대만도 가겠는데 대만은 페이크고 한반도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두고서 엄청나게 크게 지금 적화 통일을 빨리 해버리자라고 하면서 전쟁으로 가버리면은 이 피해가 엄청나겠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서로 물러서기를 안 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둘 다. 예전에는 미중 무역 전쟁인데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미중 한반도 전쟁으로 가고 있다.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쟁이 안 난다고 하는데 이미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이에요, 이미.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준 것 뿐이지. 그러니까 전쟁 안 난다, 전쟁 안 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가 방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상대가 노려볼만 한 것도 많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작년부터 사실상 선포를 한 겁니다. 이 시기에 왜 VOA가 왜 10월 7일부터 왜 나왔겠습니까, 이게. 우리 그 전쟁 상황인 거 인지시켜주려고, 학습시켜주려고, 친절하게, 우리 지금 곧 전쟁 날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 걸 인지시켜주려고 이렇게 나온 거지, 괜히 나왔겠습니까, 이 컨텐츠가? 없잖아요. 전에 없잖아요. 라이브 방송. 전에 없어요. 전에 없고, 이게, 갑자기 이게 나온 게, 이게 미디어전 비슷한 거죠, 미디어전. 그래서, 다음 플랜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 플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전쟁 상황 되면은 우리 자산들 싹 다 북한이 슈킹할 수도 있어요. 북한이 하이제킹 하듯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들 개개인의 자산들, 비축하는 것들은 아마, 모르죠. 챗 GPT한테 물어보시면 조금 더 명확할 겁니다.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아시아에서 전쟁이 세계대전이 났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챗 GPT가 더 정확할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오늘의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